네, 안녕하세요. 중독 전문가 박여기입니다. 여러분, 흡연자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동안의 강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흡연자들이 그렇게 진실을 가려가며 끊임없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에 걸쳐서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흡연자 특유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인데 담배로부터 그 안정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담배가 그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비흡연자 중 단 한 사람도 담배가 없다고 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더럽고 역겨운 마약이 없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완벽한 사람들이죠. 불안한 것은 언제나 흡연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비흡연자가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언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스스로 행복한 비흡연자가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앞부분의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것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흡연자로 사는 것이 흡연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흡연자로 사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비흡연자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경우에도 담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면 종종 담배를 가끔 피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만 딱 한 대만 피우고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피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캐주얼 스모커라고 합니다. 캐주얼 스모커와 또 헤비 스모커 중에서 누가 담배를 더 쉽게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헤비 스모커가 담배를 더 끊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캐주얼 스모커는 헤비 스모커보다 담배를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캐주얼 스모커는 가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 맛이 헤비 스모커보다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참았다가 피울 때 더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캐주얼 스모커는 대부분의 담배를 참았다 피우므로 담배가 맛있고 필요하다는 망상이 오래 남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흡연자가 하루에 얼마나 담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피워 신체적으로 많이 중독되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이 얼마만큼 빨리 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즉, 신체적인 금단 증상보다는 정신적인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캐주얼 스모커는 본인이 니코틴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담배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주장하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끊거나 피우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캐주얼 스모커의 착각입니다. 니코틴 중독은 하루에 한 대를 피우던 또 한 갑을 피우던 똑같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담배를 끊는 데 있어 본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음을 인정할 때 담배를 끊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여성 흡연자 중에서 캐주얼 스모커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자신도 캐주얼 스모커가 될 수 있다는 망상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미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냉철한 판단력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캐주얼 스모커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술자리에서만 딱 한 대,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딱 한 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딱 한 대, 도대체 그 한 대는 왜 피우는 걸까요? 앞으로는 캐주얼 스모커가 그렇게 한 대씩 피운다고 말할 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술자리에서 그 딱 한 개비는 왜 피우는 거야? 대체로 캐주얼 스모커들은 궁색한 변명을 대기 바쁩니다. 술자리에선 기분도 좋고 사람들과 분위기도 맞춰줄 수 있다. 따위의 대단히 비논리적인 대답이 나오기 일쑤지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기분도 좋게 해주고 분위기도 맞춰주는 좋은 물건을 술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왜 피우지 않는 거야? 사실은 캐주얼 스모커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모순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흡연자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캐주얼 스모커 역시 흡연자이죠. 그들은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합니다. 자기들은 다른 흡연자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캐주얼 스모커는 일반 흡연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난 적어도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난 중독은 아닐 거야. 그들은 종종 다른 흡연자를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피우는 것 아니냐며 자신처럼 줄일 것을 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그저 흡연자들 뿐입니다. 절대 비흡연자에게 그런 종류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로인 중독자가 술자리에서만 주사를 맞는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라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캐주얼 스모커들은 저희 같은 비흡연자에게는 절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자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캐주얼 스모커처럼 되겠다고 담배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대단히 끔찍하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갑 피우던 사람이 만약 담배를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악으로 남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면서 다음 담배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둘째, 담배를 참았다 피우는 만큼 다음 담배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의존이 강해지는 것. 셋째, 그러면서도 적게 피운다는 것에 안도하며 중독이 아니라는 착각을 준다는 것. 정말 최악입니다. 캐주얼 스모커는 흡연자의 모든 나쁜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흡연자를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또한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서 만약 그런 식으로 딱 한 개비를 피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도대체 그 한 개비는 무엇을 위해서 피우시겠습니까? 또한 그 캐주얼 스모커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딱 한 개비에 불을 붙이겠습니까? 이유는 역시 동일합니다. 그들이 비흡연자일 때는 전부 가지고 있던 마음의 평화, 안정감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도 바로 그 딱 한 개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에서 흡연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본인이 좋아서 평생 흡연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캐주얼 스모커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담배를 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캐주얼 스모커들의 거짓말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술자리에서만 딱 한 대를 피운다는 캐주얼 스모커가 있을 때 그 캐주얼 스모커를 따라가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눈앞에서 대여섯 대는 더 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캐주얼 스모커는 어떤 술자리든 가면 제일 먼저 또 다른 흡연자 동지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마침내 동지를 한 명 찾아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피우는 담배가 얼마나 빨리 타는지, 얼마나 빨리 꺼지는지, 얼마나 빨리 다음 담배를 찾게 될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흡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갭이 그런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생에 걸친 질병과 비참함의 사슬만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지요. 캐주얼 스모커는 어쨌든 흡연자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서 기침, 쌕쌕거리는 소리, 불결한 냄새, 사람들의 눈치, 돈 낭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앞으로 절대 마약 중독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나긴 금연 여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금연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금단 증상이 아니라 항상 의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가? 오늘 왜 이리 무기력하지? 담배를 끊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리 짜증이 나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가? 오늘 왜 이리 몸이 뻐근하지? 담배를 끊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심을 시작하면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고 여러분은 대단히 비참하고 괴로운 금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비흡연자라는 자각을 하고 지내셔야 하겠습니다. 뭔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비흡연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흡연자로 인생을 살 때도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자, 껐을 때는 비흡연자였습니다. 담배를 비벼 끄는 순간 뭔가 스스로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생활로 돌아가며 차츰차츰 일어날 것이며 점점 더 큰,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비흡연자가 되는지 기다린다면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방금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단히 미약한 신체적 금단 증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체적 금단 증상은 대단히 미약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금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미약한 신체적 증상에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의심입니다. 설령 신체에 어떤 증상이 있다 한들 그것은 욕구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금단 증상으로 팔이 가렵다든지 혀가 바짝 마른다든지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증상이 생긴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지 끊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는 한 그런 증상은 평생에 걸쳐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미약한 증세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핑곗거리를 찾으셨습니까? 만약 비흡연자라면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팔이 가려우면 긁고 혀가 타며 물을 마시고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을 가서 해결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흡연자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담배 피우기 위한 구실로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미세한 신체의 변화만 느끼더라도 제깍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다고 결론 내리곤 합니다. 바로 이 구실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체적 금단 증상을 잘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설령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느낌 때문에 모든 흡연자가 평생 고통받다니 정말 다행이야. 난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난 행복한 비흡연자야.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더러운 마약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완벽하고 사실 더욱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절대 억지로 담배 생각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아예 떠올리지 말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담배 생각이 난다면 하십시오. 저는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담배와 흡연자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헤로인 중독 센터에서 근무한다면 하루 종일 중독자와 마약을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약을 하고 싶고 중독자가 부러운 것은 절대 아니죠. 담배 생각이 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알렌카의 금연법에서 담배 생각이 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 생각을 피울 때 두려움과 조급함이 따라오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 중에 담배를 찾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담배를 끊었지만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적응이 덜 된 것뿐이지요. 무의식 중에 담배를 찾았다면 이젠 의식하여 굳이 안 피워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코틴 대체제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금연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독된 것은 니코틴이라는 마약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마약을 또 같은 마약으로 끊어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더 그 큰 문제는 그것들의 도움이 아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나 신체적인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력으로 담배를 끊게 되면 적어도 신체는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벗어나지만 니코틴 껌이나 패치는 그런 신체 해방감조차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담배를 그리워하는 것은 흡연자 사회와 담배 산업으로부터 받아온 쇠뇌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신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대체품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뭔가 희생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자유를 얻는다는 느낌, 즉 해방감은 영영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독한 독감을 앓다가 이제 겨우 나은 사람이 또 다른 대체할 만한 감기나 독감을 찾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흡연이라는 질병을 치유한 만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느낌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제든 담배 생각이 날 때 절대 안 돼, 피우면 안 돼, 참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굳이 필요해? 없으면 문제가 생겨? 아무 문제 없잖아. 사실 아무런 필요도 없잖아. 괜찮아. 난 행복한 비흡연자니까. 바로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담배가 없어도 전혀 잃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 대단히 놀라운 느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걱정하는 금연 후 살이 찌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담배를 끄고 행복한 비흡연자가 되면 그동안 망가졌던 미각과 후각이 살아나며 평소보다 음식의 맛을 훨씬 예민하게 느낍니다. 더 맛있다고 느끼고 좀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이 1, 2kg 찌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비흡연자의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원래의 몸무게로 되돌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허전한 느낌을 대체한다고 사탕, 껌, 초콜릿 등 대체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대체품 자체로도 살이 찌지만 문제는 대체가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은 구강 만족감이라도 채우고자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담배를 대할수록 담배가 그립다는 생각만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느끼는,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은 점차 멀어지게 되겠죠. 어쩌면 우울감이 따라오고 폭식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담배 문제로 살이 급격하게 찌는 원인은 허전한 느낌을 채우거나 우울감에 빠졌을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바라볼 때마다 비흡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살이 찌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피나 술 등 평소 담배와 함께 즐겼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혹 커피와 담배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커피 마실 때 허전함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절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손에 담배만 들려 있다면 나머지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커피든 물이든 콜라든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단지 담배를 피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커피를 좋아한다면 담배 연기로 망가진 미각과 후각으로 어떻게 진정으로 커피를 즐기겠습니까? 반대로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담배 때문에 마셨다면 이제부터는 커피까지 끊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특히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알렌카를 통해 담배를 끊어도 술자리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술자리가 있고 그것에 흡연자가 수십 명 있다면 당당히 나가십시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배 없이도 그런 자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하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취를 하게 되면 사람은 만용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고 과정이 완벽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하게 되면 만용을 부리고 한계비의 참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술자리가 즐겁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흡연자는 애초에 담배와 같은 더러운 물건 없어도 얼마든지 술자리를 재미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죠. 즐거운 술자리에서 매시간 끊임없이 양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 더러운 연기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가 아니라 흡연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즐겁고 긍정적인 행위는 담배와 같은 마약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담배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즐겁게,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평생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